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예. 자, 살펴볼게요. 자, 자, 보시면 이제 연봉은 거의 하단선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예, 하단선까지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367을 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367을 넘으면 매도 영역이 되는 거고, 매수는 350이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밀리면 저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올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자, 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367을 넘은 게 3월달입니다. 그죠? 3월달이에요. 367을 넘은 게. 근데 지금 이때 넘고 나서 3월달부터 지금 7월달까지 7월달까지 367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뭐 352로 내려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 바로 올라왔어요.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좀 더 있으면 어때서? 예? 여기는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요런 형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6월달도 357의 하단선이 있어요. 357에. 그러니까 357.2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357.2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3개월 봉, 6개월 봉, 그 다음에 월봉은 저가가 싹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봉은 2주봉부터 봐야 돼요. 2주봉. 자, 이제 2주봉을 보겠습니다. 2주봉을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딱, 네, 352.23? 요 정도. 네, 거기에 딱 이격 볼펜이 있죠. 네? 이격 볼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의 하단선이 352점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치에 뭐가 있다? 이격 볼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꺾였어요. 꺾였으니까 잘하면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볼펜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터치하면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봉의 매수가는 여기인 거예요. 네? 이주봉의 매수가는 329.60이라고요. 329.60. 예. 그 정도 수치가 매수가가 되는 거고, 매도가는 여기 367 정도에 있는 거예요. 367. 가장 빠르면 352. 그리고 367 라인 정도 가야 이제 상단선이 있어요. 하단선은 없어요. 네? 하단선은 없으니까 그냥 내려도 상관없는 거죠. 자, 주봉 볼게요. 주봉은 357 라인의 상단선이 있습니다. 357 라인의 상단선이 있어요. 여기도 하단선이 없습니다. 자, 이격 볼펜의 위치, 요 노란색이요. 예, 요게 이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예, 다 352.3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잖아요. 네, 여기가 저가인데
하단선이 없다고. 네? 여기도 이주봉도 하단선이 없고 주봉도 하단선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이주봉 또 둘 다 저가만 지키면 돼. 네, 저가 방어시 매수인데 저가가 너무 멀어요. 응? 저가가 너무 멀다고요. 지금 324에서 351까지 땡겼으니까 27%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멀다고요. 저가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위험 부담이 꽤 클 거예요. 왜? 저가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세요. 아, 여기서 매수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밑으로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 꼬리가 길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고가를 안 넘으면 예? 매도하세요. 근데 고가를 넘잖아? 그러면 이주봉 고가를 안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367.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갭이 없다. 예, 갭이 없는 상태면 352.3이 있고 367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고가 안 넘으면 352.3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367 정도는 가야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염두에 두세요. 자, 다 설명해 드렸죠? 네. 그 다음에 뭐 3일봉 볼까요? 3일봉도 보시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343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위로 끌어올리면 36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라서 뭐 이건 뭐 할 얘기가 없죠. 뭐 빠지든지 오르든지. 근데 어쨌든 지금 고가를 넘은 상태라서, 고가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봉 가지고 매도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서 보세요. 자, 일봉. 일봉은 위가 열렸죠. 예? 위가 열려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 하락에 유리하겠지만 갭상승이 나오면 하락에 불리하겠죠. 이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건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건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고, 갭상승이 나오면 이번 주 고가를 넘을 확률이 높은 건데, 이번 주 고가를 넘어버리면 일단 주봉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주봉이나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봉이 이제 고가를 낮추는 날을 잘 노려서 매도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목상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358.50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종가가. 근데 뭐 지금 8월 9일이라 지금 뭐 언급할 내용은 없잖아요. 8월 9일인데 뭐 지금 상태에서 위다 아래다 얘기를 해봐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거 계속 어쨌든 모니터링 할 겁니다. 찍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이렇게 안 찍고 올렸으면 여길 가야 된다라는 이슈가 없는데, 찍고 올렸기 때문에 이게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찍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가야 되는 이슈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목에 이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으니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어느 거였더라? 있었는데 주봉에
데드를 먼저 내가지고 신호가 뜬 다음에 증시가 무너진 케이스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거요. 이거 지금 이 상태거든요. 네, 지금이 이 상태라고요. 보세요. 여긴 찍었어. 여긴 찍었는데 여긴 데드가 안 났어요. 지금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자,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뭔가를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요. 여기는 이미 이걸 찍었어요. 예? 여기도 여기 두 개를 다 찍었잖아요. 여기도 다 찍었다고. 이게 1번 케이스고 이게 2번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 보면 데드가 안 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A, 그리고 여기도 데드가 안 났죠. 여기가 B. 근데 그 다음 봉이 올라갔어요. 응? 그 다음 봉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데드 안 내고 가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왕창 쏟아졌죠. 그러면서 데드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데드가 나고 이렇게 올라가야 완성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지금 상승은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이미 데드가 났는데 데드가 난 걸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아직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예, 하락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두 개 다 마무리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락에 대한 여운은 남겨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참 애매해요. 자, 얘는 지금 봉이 시작이잖아요. 얘가 이제 골드가 나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예? 357. 그러니까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 화요일 종가가 여기보다 높으면, 예? 화요일 종가가 여기보다 높으면 51을 넘어가면 57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57을 갔다가 더 올라가든 고꾸라지다.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처럼 데드가 나면 여기까지 데드를 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은 자유롭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끝냈기 때문에 이 두 개 봉은 여전히, 예,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악재가 숨겨져 있는 건데, 예,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죠. 예,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예, 궁금해요. 이게 흔치 않은 현상이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골드 데드 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뭐 데드 나고 골드 나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요. 이게 지금 2주봉이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데드 나고요. 이렇게 데드 나고 그 다음에 골드 난 게 한 이쯤이에요. 이쯤이라고. 그럼 여기서 데드 난 날짜가 2022년 6월인데, 예? 6월이라고요. 근데 골드 난 날짜는 이 정도로 보면 2024년 2월입니다. 1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뜨는데, 예,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떴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뜰 자리가 아닌데, 예? 뜰 자리가 아닌데 벌써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락할 생각이 있어야 나올 신호인데 이게 벌써 떠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 의아합니다. 이런 신호인 거잖아요. 여기 데드 났잖아. 여기도 데드 났고. 예.
그래서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예.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여기를 찍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를 안 찍었다면, 예? 325를 안 찍었다면,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조정했다라고 떠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를 안 찍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33 아래로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333 아래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거죠. 어쨌든 예, 신호는 만들었다라고 봐요. 신호는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지켜봐야죠. 이게 이란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스닥 선물이 한 1000포 정도 내리고 있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1000포 정도를 내렸는데 엔캐리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1000포 내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000포 내린 날은 이란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란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안개 속으로 그냥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뭐 공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날 올랐단 말이에요. 1000포 정도 안 빠지고 꽤 많이 반등을 했는데 우리는 그날 이걸 거의 다 반영했어요. 하락폭을. 좀 이상한 거죠. 우리도 그냥 인위적으로 땡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을까? 이게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데드가 난다면, 데드가 난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 여기 A예요. 여기는 어차피 만족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거는 뭐 320대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된다고. 334? 그러니까 333 아래로만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봉은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314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14가 연봉의 하단선이라고. 이게 지금 이주봉이 가야 되는 목표치가 연봉으로 보면 하단선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완전 쇼킹하던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봉이 보는 하단선의 위치, 월봉이 도달해야 되는 하단선의 위치와 이주봉이 보는 요 기준선 26의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지금의 저점을 깨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저점을 깨야 된다고. 주봉은 333 라인까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주봉은 333 라인이 아니라 314 라인에 기준선 26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봉의 하단선까지 내려가야 이 주봉의 하락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연봉의 하단선이 될 거고 연봉의 하단선의 위치가 이주봉의 기준선 26과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타겟으로 볼 수 있다 라고는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연봉의 하단선이 352에 있기 때문에 352 언더에서 하방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적어도 하단선은 벗어나야 매도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타이밍에 아래쪽으로 갈 거냐? 그건 전 몰라요. 네? 그거는 전 모릅니다. 네, 그건 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314.7 라인 정도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러면 연봉이 하단선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올 거다. 이게 악재가 떴을 때의 상황이에요. 음. 314.7 라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요거랑 합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종가는 여기가 제일 높고요. 예, 여기가 제일 낮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얘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보다 낮아져야 돼. 응? 구조적으로 얘가 꼭대기고, 예, 얘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얘보다 낮아져야 되니까 이 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을 한 거예요. 저가는 오류가 없어요. 저가는 오류가 없고, 고가는 얘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얘만 안 넘으면 되니까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도 오류가 없는 거고, 저가도 오류가 없고, 종가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위치는 자유롭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목으로 봤을 때는 314.7 라인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악재가 뜨는지를 잘 보세요. 악재가 있으면 갈 건데 악재가 없으면 솔직히 못 가죠. 네? 악재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갑니다. 간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떠야 돼. 네? 뭔가 떠야 가는 거지. 뜨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아이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갈 거니까 홀딩하세요, 이런 얘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는 334.16 정도, 정확하게는 333.93입니다. 333.93 이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길 가야 돼. 여길. 이게 이제 주봉은 여길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333.93 언더에서 마무리되는 봉이 하나 나와야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주봉은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314.8 하나니까, 네.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엄청난 악재가 한 번은 터져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건 고려를 하세요. 이건 이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계속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봉은 뭐 볼 게 없습니다. 나머지 봉은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314.8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면 기준선 26을 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는 이제 하락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려고 폼은 잡은 것 같은데, 예? 폼은 잡은 것 같아요. 폼은 잡았는데 안 가. 여기도요.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지. 근데 터치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터치를 해야 망가지는데, 이 주봉이랑 그 다음에 주봉은 다 죽여놓고, 예? 여긴 다 죽었잖아요. 여기도 터치했고, 여기도 터치했는데 왜 굳이 월봉만 버텼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죽었으면 어차피 다 같이 죽은 건데, 예,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어쨌든 333까지 가야 돼요. 예?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333까지 가야 되니까 한 18% 정도는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악재 뜨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일봉이 저가를 안 깨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머리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일봉이 저가 깨지면 333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 계속 전략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위로 갈 거다 아래로 갈 거다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위로 가려면 일봉이 계속 저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고버스는 뭐 볼 게 있을까요? 날 아직 문제 없고 여기 이제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났는데 여기도 데드가 났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냥 데드가 난 거지. 네? 여기는 이제 골드가 안 났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아무런 신호가 없고 그때 인버스 보여드렸죠? 인버스가 얘가 복병이 될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이주봉 보시면 얘는 신호 안 떴잖아. 네? 얘는 신호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없는 거예요. 얘는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데 얘는 신호가 떴잖아요. 그럼 얘는 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표치가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 정도. 4,635원까지는 가야 되니까 현재에 만들어진 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승세가 죽으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봉으로 봤을 때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생각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일봉을 보시면서 계속 템포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계속 저점을 올려가면 뭐 하방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하방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고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올려서 그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예?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높이면 이건 뭐 매수 매도가 둘 다 살아있는 거라 어느 쪽으로 갈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이 계속 설레발 쳤잖아요. 솔직히 보복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주접은 떨었는데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입을 다물든가 그죠? 바이든도 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보복한다라고 엄청 설레발 쳤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외국인이 품매도 친 게 다야. 그러니까 뭐 일국의 수장도 그 미국이란 나라의 정보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번에 증명이 됐죠. 오히려 우리나라 외국인이 정보력이 훨씬 더 좋아요. 품매도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의 정보력보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하는 외국인의 정보력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이란은 진짜 이건 뭐 그냥 빨리 이스라엘이랑 화해를 하고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뭐 싸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계속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다 실토하고 우리가 여기에 몇 시에 몇 발을 쏠 테니까 격추해라 그러든가. 그게 더 깔끔하잖아요. 지난번처럼 뭐 보복을 하겠다는 둥 뭐 없애버리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떠들어대다가 결국에는 이란 정부도 품매도 친 거 아닐까요? 품매도 쳐놓고 그냥 하방에다가 개인들 다 몰아놓고 다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복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 풋개미들이 다 죽었어요. 입으로 하는 거 좀 그만하고 그냥 할 거면 자신 있게 하지 않을 거면 빨리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8월달 들어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8월달 들어 2조 4천억 매도했고 현물은 개인이 4조 5천억 샀어요. 근데 이 흐름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에 4조 5천억 샀다는 건 4조 5천억을 7로 나눠보세요. 예. 7. 76에 42, 77에 49, 그죠? 6천억 이상 샀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매일매일 6천억 이상씩 매수를 했다라는 거니까 수급은 하방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돈은 계속 하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외국인이 의심을 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뭐 코스피 200은 1.39%가 오르고 선물은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 돈은 아직도 안 풀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완전히 소멸이 돼서 이게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할지 포기를 할지를 명확하게 선언을 해줘야 이게 클로징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안 사고 선물은 팔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눈치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개파락으로 내릴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면 개파락으로 그냥 쏟아질 거라고. 근데 개파락이 되었을 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돼도 외국인은 매수한 현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내다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물은 개파락하면 더 좋잖아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찾아올 개파락 이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개파락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위험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개파락이 없으려면 외국인이 현물을 때려 넣어야죠. 외국인이 현물을 때려 넣고 쟁겨놔야 이 월봉이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월봉에는 개인 매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개파락이 어느 순간 나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언제 움직일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도 우리는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란의 현재의 행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종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단지 이란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앞에 떠들지 않고 계속 주저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보복할 것 같이 엄청 설레발을 쳐놓고 미국의 바이든도 그냥 48시간 내에 공격한다라고 막 엄청 설레발 쳐가지고 지수 다 빼놨는데 지금 아무런 행동이 없으니까 지금 벙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빨리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안 되면 뭐 예멘의 푸티 반군인가요? 쿠티 반군인가?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자체도 있고. 이란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랑 그 최고 지도자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종교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 혁명수비군?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대가 아마 혁명수비군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른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복을 한다 만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하잖아요.
네?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는 게 자기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란 대통령은 품매도를 쳤겠죠. 품매도를 쳤으니까 가서 최고 지도자한테 공격하지 말자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란한테 다 속았습니다. 이란한테 다 속아서 증시도 출렁이고 네, 개인들은 이란 믿고 품매수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주말에 혹시 이란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는지는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